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포인트 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위협하는 최대의 세력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의 최대의 위협 세력은 과연 있을까요? 일단은 누굴까요? 글쎄요, 정치권에서는 저는 이렇다 할 사람이 아직 떠오르지 않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집권한 다음부터 그때는 최대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진핑보다 더 잘 나가는, 더 인정받는, 더 능력 있는, 집안도 더 좋다고 불렸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보시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시라이라는 사람을 시진핑 주석과 라이벌 관계에 있다가 결국은 시진핑 주석이 제거하고 권력 기반을 강화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 중국에서는요, 도전 불가, 따오짠 뿌커, 시진핑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영어로도 막 unchallengeable person, 시진핑 주석은 도전이 불가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중국의 하늘에는 이제는 하나의 태양만 있다. 더 이상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진핑 주석은 권력 기반을 강화해 왔죠. 대표적인 한 예가 시진핑 주석 시기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9명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러니까 저 넓은 중국을 다스리는 9명의 최고 지도자가 있었는데 집단 지도 체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7인 상무위원 체제로 7명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자기를 뺀 나머지는 다 자기가 잘 어우르고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넣지 않습니까? 그 이후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게 된 것이죠. 혹자는 전임 국가주석이었던 장쩌민이라든가 아니면 후진타오, 이 두 사람의 세력이 아직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일단은 후진타오 전임 주석 같은 경우는요, 원래 기반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권력 지향적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후진타오는 그 정도로 시진핑에 대해서 자기가 물러난 다음에 도전할 마음도 없었고 그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어떨까요? 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권력의 화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장쩌민이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발각이 됐죠. 그래서 시진핑파와 함께 타협을 한 것이죠. 장쩌민,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들, 자식들, 일족들, 당신의 측근들까지 다 무사하지 못할 텐데라는 것. 지금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사람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아? 아니면은 다 날리는 게 좋아? 선택은 중국인들은 실사구시적이지 않습니까? 장쩌민 주석도 거기에 숙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중국에서는요, 시진핑 주석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치권의 정적들은 거의 없죠. 물론 반대하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정치 세력으로 남아있지만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세력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위협 세력은 전혀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 세력보다 더 큰 위협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백성들입니다. 인민들입니다. 민심입니다. 민심이 흉흉해지게 되면요, 정권이, 왕조가 전복이 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압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압니다. 중국의 역사, 왕조, 항상 민에 의해서, 민의 봉기에 의해서 민심이 흉흉해지면 못 살겠다, 갈아엎자 해갖고 뒤집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에 대해서는 계속 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집권한 다음에 가장 집중적으로 계속 전개해온 정책 중에 하나가 까이꺼 선화, 개혁 심화라는 것입니다. 개혁 심화. 개혁이란 것, 무언가를 바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심화라는 것은 뭔가를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제대로 안다니까 더욱 집중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중국의 정권이 붕괴될 정도로 위협스러운 개혁거리가, 난제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해결이 쉽지가 않죠. 빈부격차 문제, 그 다음에 지역격차 문제, 사람들 간의 갈등 문제,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 문제,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 문제도 불거지고 2019년만 해도 보십시오.
미중 무역전쟁 새롭게 나왔죠. 홍콩 사태 나왔죠. 대만 사태 나왔죠. 그런 걸로 인해서 소수민족 분리 독립이 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가죠. 민심은 점점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고 2020년에는 코로나19까지 민심에게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민심의 안정,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까지도 불거져 나왔으니 이것보다 더 강한 위협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이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진핑 국가주석 이 코로나19 얼마나 잘 통제를 하고 또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얼마나 크고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지 우리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기 부양책은 우리 경제의 회복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서 어떤 부양책이 나오고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것을 지금부터 지혜를 모아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